예전에 급하게 팩스 보낼 일이 있었는데 집에는 팩스가 없고 문구점도 주민센터도 멀어서 결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아직도 팩스로 서류를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집에서 편하게 팩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시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개인 팩스 번호가 생겨서 내 핸드폰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리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앱을 이용하셔서 앞으로 팩스 보내시고 받으실 때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편리하고 진짜 간단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앱을 설치해야 하니까 일단 핸드폰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주세요. 플레이 스토어를 찾으셨으면 눌러주세요. 위쪽에 검색창이 보이실 겁니다. 검색창에 모바일 팩스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주황색 아이콘의 모바일 팩스가 확인이 되실 텐데요. 오른쪽에 설치를 눌러주세요. 모바일 팩스가 설치됐다면 오른쪽에 열기 눌러주세요. 다시 보지 않기 클릭, 앱 사용 중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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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모두 허용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허용 눌러주시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확인되실 텐데요. SK 브로드밴드 이용 약관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앱은 SK 브로드밴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전체 동의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다음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용하실 팩스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보이실 겁니다. 팩스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내가 팩스 번호를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고요. 자동 생성된 팩스 번호 중 마음에 들고 외우기 쉬운 번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준 다음에는 아래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모바일 팩스에 가입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완료된 겁니다. 이제는 나만의 팩스 번호가 생긴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제가 팩스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먼저 팩스를 보내시려면 위쪽에 받는 사람의 팩스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내가 첨부해야 하는 사진이나 문서가 있다면 여기 아랫부분에 사진, 문서 첨부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팩스 표지, 갤러리, 카메라, 문서가 보이실 텐데요. 필요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미 저장을 해 놓으셨다면 갤러리를 누르시면 되고요. 저장해 놓지 않고 지금 바로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신다면 카메라를 누르시면 되고요. 핸드폰에 문서로 저장해 놓으셨으면 문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갤러리에 미리 사진을 스캔해 놓았습니다. 먼저 미리 스캔해 놓은 서류를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스캔하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갤러리를 눌러주시고요. 미리 스캔해 놓은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표시가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늘리셔서 팩스로 보내실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초록색 체크 표시 눌러주시면 변경된 이미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갤러리에서 선택한 문서가 첨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첨부할 사진이 또 있다면 아래쪽에 클립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카메라로 직접 사진을 찍어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부분 한번 눌러주시고요. 카메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면 준비된 서류를
촬영하면 됩니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파란색 표시가 보일 텐데요. 부분을 원하시면 부분을, 전체를 원하시면 전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밝은 부분이 팩스로 보내지는 부분이고요. 바깥쪽에 어두운 부분은 팩스로 보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초록색 체크 눌러주시고요. 변경된 이미지 사용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갤러리에서 선택한 문서와 사진으로 직접 찍은 문서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위쪽 보시면 문서 사진, 인물 배경 사진, 신분증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신분증을 찍어서 팩스로 보내야 한다면 신분증을 클릭하시고 하얀 종이 위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좀 전처럼 문서 형태로 팩스를 보내신다면 문서 사진을 선택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장을 선택하셨는데 아래 것이 필요 없다 하시면 필요 없는 문서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삭제 휴지통이 보이실 겁니다. 삭제할 문서를 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로 삭제 휴지통으로 끌고 가면 삭제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로 삭제 휴지통까지 끌고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가 있는데요. 눌러보겠습니다. 단어 그대로 미리 보기입니다. 내가 보낼 사진이나 이미지가 팩스로 어떻게 보내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팩스는 이렇게 흑백으로 보내집니다. 미리 보내기로 확인하신 후 그대로 보내도 된다고 하시면 아래쪽에 팩스 발송을 누르시면 팩스가 발송됩니다. 팩스 발송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팩스를 보내시면 비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낼 때 드는 정도의 비용이 따로 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나만의 모바일 팩스 번호 생성이라든지 서류 사진 찍는 것은 비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용하는 모든 팩스 비용은 팩스를 보낼 때만 긴 장문 메시지 보내는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팩스 발송을 누르시고 나면 지금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위쪽에 팩스 발송 내용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팩스가 발송 중인지 발송이 완료됐는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날짜랑 시간도 확인이 됩니다. 팩스를 보낼 때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송 완료라고 확인이 되시면 팩스를 받아보시는 상대분께 팩스가 도착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발송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팩스 번호를 잘못 입력하셔서 없는 번호라면 이렇게 발송 완료가 아닌 결번이라는 다른 단어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이 완료되면 이렇게 발송 완료라고 확인이 됩니다. 옆에 수신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수신 내역은 누가 나한테 팩스를 보내서 내가 받은 팩스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은 팩스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초록 표시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발송 내역, 수신 내역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모바일 팩스 보낼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미리 스캔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카메라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촬영할 서류를 비추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노란색 스캔 아이콘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서류를 인식해서 서류의 모서리를 노란색 점으로 잡아줍니다. 이 노란색 아이콘을 터치해 주세요. 저장해 줍니다.
갤러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문서만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만약에 내가 서류를 카메라로 비췄는데 노란색 동그라미 스캔 아이콘이 뜨지 않으셨다면 다시 카메라를 눌러주세요. 왼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주세요.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이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스캔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바일 팩스는요, 처음에 개인 번호를 생성할 때도 따로 요금이 없듯이 탈퇴도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모바일 팩스 어플을 삭제하셨다면 다시 앱을 설치하실 때 처음처럼 새로운 번호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팩스 사용법 정말 간단하죠? 영상 보시면서 오늘 꼭 나만의 모바일 팩스 번호를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하고 쉽게 문서를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나만의 개인 팩스 번호로 모바일 팩스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팩스 보내시려고 주민센터나 문구점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스마트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